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끝판토론입니다. 마약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 용산이 개입을 했다면 설마 그럴 일이 있었겠느냐. 설마가 사람 잡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청장 청문회에서 이 내용이 나왔지만 용산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만약 그 발언을 한 사람이 잘못이고 이것이 바깥에 유통되는 과정을 지켜봤다면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다 이렇게 하면서 법적 조치를 10번이고 100번이고 취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아무 말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까?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마약 사건 용산 개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끝판토론, 끝까지 판다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펙스 100만 빨리 가자. 민생연구소 안진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목숨 걸고 싸워왔던 그리고 지금 현재도 싸우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규현입니다. 자, 오늘 무거운 주제지만 어처구니 없을 때 우리가 보통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야, 이거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까발려 드리겠다. 국민들께 소상하게 알려서 정말로 판단에 도움이 되는 내용 전달해야겠다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준비한 백혜련 경정의 청문회 내용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경찰서장께서 이 사건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 연기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소장님, 제 신뢰가 깨지는 일입니다. 안 됩니다. 했더니 소장님이 지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저 정도 됐으면 안진걸 소장. 네. 맞다고 하든지 아니라고 하든지 뭔가 좀 논쟁이 있어야 하는데 저 발언이 있고 나서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은 그냥 입을 싹 닫고 있고요. 네. 오히려 오늘 뭐 관세청은 또 나와가지고 그런 일 절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약간 뒷북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발언에 대해서 국민들 또는 이해 당사자들 특히 용산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용산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보면서 용산 대통령실, 이른바 용산 총독부라는 풍자를 받는 곳이 진짜 깊숙이 연루가 됐구나. 그러지 않고서야 아니 지금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질 이야기 아닙니까? 세관 공무원들이 협조를 해갖고 마약이 어마어마한 마약이 2, 3천억대 마약이 대한민국에 들어왔고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했더니 경찰청장까지 칭찬하고 언론 홍보도 잘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관할을 뺏어가고 세관을 빼라 브리핑을 연기하라 거의 제2의 박정훈 대령에 대한 탄압처럼 전방위적인 탄압이 들어갔습니다. 더더욱 그 아까 그 화면에 나온 여러분 영등포 경찰서장이 저 브리핑 연기하고 세관 빼라 그리고 지시했다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용산에서 이 사태를 심각히 보고 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이 사태를 심각히 본다 그러니까 아 세관이 연루된 것을 심각히 보고 있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당신 백경정 백과장 당신 말 안 듣고 지금 이렇게 까부는 거 심각히 보고 있다. 당신 죽어 이런 거잖아요. 그 영등포 경찰서 김찬수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행정관으로 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정으로 가 있으면 다음에 이른바 경찰이 누구 나오고 싶어하는 경무관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경무관은 전국 15만 경찰 중에 80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용산이 연루됐다. 조병로도 그렇게 했죠. 또 용산에서 연락 왔나요? 이미 용산에서 연락 간 걸 알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조병로, 그다음에 그 멋진 해변방에 있는 이종호가 또 조병로를 승진시키려고 오 경로 우리가 병로 승진시켜야지 별 2개 달아야지 그쯤은 우리 옆에 있어야지 이렇게 말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김건희 여사 용산과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로비가 됐는지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지만 관세청장이나 세관 고위공무원들이 김건희나 조병록에 로비를 하고 이종호에게 그러면서 세관을 빼라라는 전방위적 압력이 경찰청, 서울경찰청, 그다음에 용산에서까지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갔다. 관세청에서도 또 찾아갔다는 거잖아요. 수사받는 당사자가 찾아가가지고 세관 빼달라고 협조해달라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진걸 소장
이제 정리 잘 해주셨는데 좀 더 속도감 있게 저희들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김규 변호사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증거를 가지고 최병 관련된 이제 사건을 뭐 공익 제보자로서 또는 지금은 진상을 규명하는 최전방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 사건 보시니까 마약 사건 수사에 용산이 개입했다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느끼십니까?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사건을 예. 봤을 때. 왜냐하면 이 사건 처음에 접했을 때 이거 뭐지? 그냥 해병대를 경찰로 이름만 바꿔놓은 거 아닌가? 완전히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놀랐고 시기상으로도 해병대 순직 사건이 작년 7월에 있었고 그리고 이 사건은 작년 9월, 10월 시기상으로도 굉장히 밀착돼 있는 때입니다. 그때 똑같은 식으로 이런 수사외압 사건이 경찰에도 이런 특히 마약 사건에 가해졌다는 것은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수사라는 것을 권력이라는 걸 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해병대 수사에도 이렇게 개입을 하고 똑같은 식으로 이 영등포수에서 하는 그 마약 사건에도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개입을 한다는 것이 이 사람들 정말 두려울 게 없는 사람들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자,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종호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뇌피셜을 좀 이렇게 가동해서 보면 결국 이종호가 지금 조병노라는 사람한테 뭔가를 부탁했다. 또는 이종호가 대통령실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조병노에게 갔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추론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숨길 것 없이 당사자들이 지금 부인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종호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죠, 안 소장? 네, 맞습니다. 용산도 아무 말이 없고 네. 이종호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관세청과 세관이 조병노를 알았다는 거잖아요. 원래 거기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조병노나 이종호한테 직접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조병노는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었단 말이죠. 경무관이고 별 2개 승진이 유력한 것으로 이야기된 사람이었으니까 좀 우리 좀 살려주세요라고 했을 수 있고 그런데 아니면 아예 관세청과 세관이 처음부터 이종호가 이종권이 실세다. 김건희하고 오빠 동생 하는 사이다. 그리 부탁을 해서 이종호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그 세관이 부당하게 연루되어 있다. 야당이 이것을 정쟁으로 악용할 거다. 그러니까 세관을 빼야 된다라고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루트는 여러 루트로 갔을 수 있다고 보여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했을 수 있겠다라는 시나리오를 추정이긴 하지만 한번 맞춰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조병노가 부탁을 받았다면 용산에서 부탁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관세청에서 부탁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용산에서 개입을 했다고 하는 것도 지금 실제로 정황 증거도 나오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장만 일단 있습니다. 조병노가 혹시 거짓말을 지켜서 이종호한테 부탁을 받거나 관세청 부탁을 받았는데 야, 이거 용산경찰서장한테 전화해서 이거 영등포 서장입니다. 영등포 예. 서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용산에서 부탁받은 거야 라고 가공했을 가능성은 없나요? 안 소장? 글쎄요, 그런 가능성은 낮지 않. 본인이 어떻게 용산을 함부로 사칭하겠습니까? 그렇죠. 최소한 조병노도 움직이고 영등포 서장한테 전화한 사람은 조병노라기보다는 예. 용산 총독부에서 직접 전했을 가능성이 높죠. 예. 야, 지금 심각한데 자꾸 왜 서관을 넣으려고 그래. 자, 조병노 인식이 그렇게 드러납니다. 공무원들끼리 좀 봐주자, 일. 두 번째, 이거 세관이 연루된 거 하면 야당이 난리 피울 텐데 나라가 시끄러워진다. 왜 야당을 도와줄 생각을 하느냐. 그럴 일이 뭐 있느냐. 경찰이 왜 여당이 유리한지 야당이 유리한지 그런 걸 따지는 것도 웃기지만 그런 정도 그 정도로 야권의 공격을 조병노가 걱정했는데 용산은 더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용산 총독부는 이렇게 되면 세관 공무원이 연루됐다. 그럼 윤석열과 한동훈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던 마약 수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난 불신의 비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관이 연루된 것을 용산 총독부도 빼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영등포서장 전화하고 또 서울청장 뭐 다 나서서 백혜룡 과장한테 압력 행사하고 조병노는 또 다른 라인으로 뭐 이종호의 부탁을 받았던 누구의 지시를 받았던 다른 라인으로 관세청의 부탁을 받았던 다른 라인으로 로비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관세청 공무원이 개입돼 있다면 오히려 대통령실은 공직기강을 바로잡는데 엄청나게 좋은 정말로 이런 마약 사건에 공무원이 개입돼 있다는 것은 놓칠 수 없는 수사의 기회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마약 사건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사건이잖아요. 전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켜오고. 근데 거기에 세관 공무원이 가담했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이건 발본색원해가지고 뿌리를 뽑아야 되는 사안이지 이 사람들 이름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수사 외압을 가해서 축소시킬 사안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는 뭔가 다른 어떠한 힘이 외부에서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안 소장님 네. 외부에서 작용했다면 누가 작용을 했느냐, 오더를 냈느냐. 자, 관세청은 일단 사건이 터졌어요. 자기들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본능이 발현이 되었다고 칩시다. 이게 어느 루트로 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입니까? 김경호 여사 보시기에는. 관세청이 뭐 그렇게 관세청 입장에서는 자기 직원들 보호하겠다고 예. 하면서 이제 찾아가는 거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왜 여기서 용산이 움직이냐? 그러니까요. 예. 관세청은 용산을 움직일 힘이 없죠. 그건 명백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용산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제3의 세력이라든가 힘이라든가 이런 거가 가담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건 관세청 입장에서도 그쪽을 통해서 어떻게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좀 추론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좀 더 좁혀가겠습니다, 안 소장님. 그러면은 예. 그 용산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이종호 예. 대표, 그리고 굳이 따지면 이종호 대표가 본인이 했던 발언 중에서 자, 조병로 경무관을 승진시켜 보겠다고 했던 게 있었으니까 조병로 이 두 사람으로 좀 좁혀지지 않습니까? 예. 용산으로 누군가 연결을 했다면. 이런 거 조병로가 이제 나서면서 자기만으로 안 된다. 차라리 용산에 나서게 해야겠다 했을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종호한테 말해서 오빠 동생하는 김건희 여사한테 주가 조작 공범으로서 이거 한번 더 부탁해 주세요. 내 승진과 함께 관세청이나 세관 나한테 부탁한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고 승진해야 될 사람들이고 또 이거 세관이 포함되면 어차피 야당이 가만히 있지 않아서 국정에 엄청난 부담이 될 테니 여러 가지 목적으로 세관이 포함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해달라 했을 수가 있죠. 본인도 나서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종호나 또는 누굴 통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직접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용산도 나서고 이렇게 두 라인이 나섰다는 거예요. 세관은 세관대로 막 쫓아다녔다잖아요. 세 라인이 나선 겁니다. 관세청과 세관이 막 쫓아다니면서 세관을 빼달라 그랬고, 그다음에 조병로가 나섰고, 그다음에 용산이 나섰죠. 용산이 나선 이후 어느 시점부터는 서울경찰청, 경찰청이 다 나선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용산 총독부에서는 김건희가 나서니까 했다라는 이것도 우리가 추정도 되지만, 저는 내부적으로도 윤석열 한동훈이 마약 드라이브를 엄청나게 세게 걸고 있었잖아요. 근데 정작 공무원들이 협력해가지고 마약이 밀반입된 게 알려지면 정권이 엄청나게 비판을 받을 거거든요. 흔들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산에서도 세관 연루 사실을 내부적으로도 김건희의 압력이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지만 그게 없었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도 세관 공무 연루된 걸 숨기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게 조병로 인식에 드러납니다. 이거 야당이 알면 난리 날 텐데 우리가 야당 좋은 일 시킬 필요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녹취가 나왔잖아요. 그 말은 용산의 인식과 일치되는 거 아닐까요? 저 말씀하시죠. 보기가 어려운. 근데 이제 그 선뜻 그렇게 아무리 이 정권이 좀 무도하다 하더라도 그리고 완전히 그럴까 싶기는 한데, 아니 마약 사건은 발본색원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 세관이 연루됐다고 해서 야당이 비판할 게 두려워서 이 사건을 덮는다는 판단을 용산이 한다. 얼마나 이게 그럼 썩어 문드러졌다는 겁니까? 예. 아니, 썩어 문드러진- 상상을 초월한 정권이니까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건데 네. 사실은 그런 판단보다는 김건희 여사가 나서서 그 관세청장이나 세관 공무원들 연루된 거 없대. 그리고 다 우리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돼. 그리고 승진해 좋은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 자꾸 포함시키려고 하지? 경찰이 그거 좀 막아줘 하고 김건희 나서서 했을 가능성도 높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그 조병로 경무관하고 관세청장하고 같은 행정고시 출신이고, 예. 학교도 관세청장이 또 보수 정권대 행정관 출신입니다. 예. 청와대 행정관 출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복잡한 지점을 풀어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뭔가 열쇠말 또는 열쇠고리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용산이 개입했다는 거를 입증할 만한 것은 뭔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서는 완전히 막혀 있는 느낌입니다. 예. 그 대표적으로 수사를 할 때 뭐 이런 스모킹 건이랄까 되는 거는 대부분의 녹취록이라든가 아니면 뭐 수첩 같은 이제 물증을 말하는데요. 근데 이런 권력이 개입된 사건에서는 그런 것이 있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네.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쉬쉬하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화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관련 관계자들의 핵심 증언이 키가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백혜령 경정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백혜령 경정한테 그 용산을 언급하면서 지시한 사람이 2명 있지 않습니까? 네. 조병로 경무관하고 그리고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이었죠. 경찰서장이었던 이제 김찬수 영등포서장. 총경. 예. 이분들이 이제 어떤 스탠스를 보이고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이게 판도가 좀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제 듣고 예. 아니 저는 공수처든 검경이든 이거야말로 지금 사실은 검찰의 독립적인 특별수사본부를 꾸린다거나 아니면 진짜 특검 전격적으로 해야 될 사안입니다. 조병로하고 김찬수 휴대폰만 압수하면 예. 분명히 용산이든 관세청이든 김건희든 누군가가 이 사람들과 통화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백혜룡이랑 동교태가 있다. 걔 막아라. 걔 때문에 지금 이 정권도 흔들리고 윤석열 한동훈의 마약 드라이브도 아주 물거품이 될 거고 그다음에 관세청과 세관의 충성스러운 우리 윤석열 정권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다치게 생겼다. 그러니 백혜룡을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김찬수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 누군가한테 분명히 연락 받았겠죠. 불려갔던 아니면 전화를 받았던. 그래서 그 세관 못 들어가게 그래서 그 보도자료 계속 고쳐지잖아요. 브리핑 연기되고 실제로. 근데 보도자료도 보니까 여러분 깜짝 놀 세관이라는 말이 직접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 몸으로 통과시킨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것마저도 그러면 기자들이 봤을 때 그게 세관도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 그러니까 그게 결탁인지 또는 부실인지 추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빼게 한 거예요. 세관이라는 말도 들어가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예민하게 이 이슈를 본 거죠. 근데 저는 복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봅니다. 윤석열 한동훈의 마약 드라이브가 물거품 되는 것. 그다음에 관세청과 세관에서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아주 악착같이 로비를 했겠죠. 김건희를 통해서든 이종호를 통해서든 조병로를 통해서든.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백혜룡을 주저앉혀야겠다. 그래서 백혜룡한테 압력 행사한 사람 다 승진했습니다. 지금 경찰청장 후보자 조지호도 서울청장 때 감찰 지시해서 강서지구대로 쫓아낸 사람이 조지호입니다. 그러니까 백혜룡 과장님이 청문회에서 바로 그래버리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감찰을 부당히 지시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경정이요. 경찰청장 후보자한테 그렇게 말한다는 건 진짜 팩트나 근거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백혜령 경정 얼마나 그 말을 하면서 두려웠겠어요. 그럼요. 예, 이분도 진짜 많은 사람들이 좀 지켜주셔야 되는 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거기다 김찬수 총경 영등포 경찰서장 지금 많이 대통령실 근무한다고 해서 거의 나오질 않고 있는데 이분도 사실은 이렇게 언론 브리핑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사실상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세관이 언급조차 안 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죠? 바로 대통령실로 가서 네.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적 의혹이 이렇게 이제 증폭되는 것은 결국 이 사건 수사에 개입하고 조작을 했던 사람들이 결국 용산 대통령실로 갔고 승진을 했고 지금도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제 이것인데 그래서 더 궁금한 것은 왜 이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 될 만한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꼭 물어야 합니다. 첫 번째, 세관 공무원들이 실제 개입을 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아니 안 했으면은 시시비비를 가리면 되는데 이들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말로 자기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이렇게 구명을 하러 다녔을까? 그것도 과도한 거예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국가기관, 산하기관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제 거기에 있는 고위 간부들이 다 나서서 이거를 수사를 막아야 된다 이런 거 본 적이 있습니까? 보통 범인인 경우에 범인인 경우에 그렇게 하고 종종 있죠. 네. 예. 근데 대부분은 뭐 실제로 뭐 별거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도와주질 않죠. 그냥 우리나라 보통 부하를 알아서 가서 그냥 무혐의 받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제가 몇 번 이제 듣거나 본 적이 있는데 검찰에서 과거에 이제 경찰의 부패 수사나 이런 거를 할 때 지방검찰청에서 뭐 지방의 어떤 경찰서의 어떤 조직적인 비리나 이런 거를 수사를 들어가면 이런 일이 과거에 종종 있었어요. 경찰에서 순찰차로 검찰청을 둘러싸버려요. 네. 그리고 막 검찰청 나가는 입구 앞에 출구 앞에서 밤에 음주 단속 그냥 이렇게 계속해.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이걸 한 명이 걸려 들어가면은 줄줄이 그냥 비엔나 소세지처럼 자기들이 걸려 들어갈 의혹이나 어떤 위험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조직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과거에 종종 있었어요. 그렇죠. 옛날에 그 경우는 이제 검경이 파워 게임을 할 때가 있죠. 경찰이 검사나 검찰 수사에 비위를 포착해 수사를 하니까 검찰에서 그 해당 경찰서장의 비위를 잡고 목을 막 흔드니까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 이것은 보복이다 하면서 막 그런 경우는 있는데 이 경우는 지금 그 경우가 아니잖아요. 영등포수하고 관세청하고 붙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지금 국민의힘이 오늘 민주당이 의결을 했거든요. 청문회 8월 20일로 마약 수사야. 근데 국민의힘도 너무 이상해요. 보통 이건 그래. 야 관세청이 아예 들어보니까 잘못한 거 없다더라. 청문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몰아갑니다. 영등포 경찰서 수사팀을 말레이시아 조직원만 말을 믿고 경찰을 누명을 씌우는 나쁜 놈으로 몰아가요 지금. 박정훈 대령님을 집단항명 수괴죄로 몰아간 것처럼 이제 백효룡 과장 수사팀은 뭐냐면요. 말레이시아 조직원만 믿고 우리 정말 선량한 세관 공무원들을 구름통으로 몰아간 나쁜 놈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청문회에 반대한 거예요. 아니 제가 앞서면 청문회 하면 심지어는 세관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어서 경찰이 들여본다 그러면 관세청이 이렇게 입장내면 되잖아요. 제가 자체 감찰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결과적 통과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을 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 결탁은 없었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전방위적인 로비를 한 거거든요. 이것은 죄가 있었고 이 죄가 있었다는 게 밝혀지면 이 정권이 통째로 위험에 빠진다. 엄청난 비난을 받을 거거든요. 마약은 우리 국민들이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를 갖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마약을 수사한다는 미명한 이태원 참사의 한 원인으로도 지금 주목되고 그게 논란이었잖아요. 사법경찰서 55명 투입해놓고 현장에서 이태원이 아수라장인데도 기자들한테 문자 보내갖고 10시 반에 단속한다는 문자까지 보내놓고 정말 사람들 죽어가는데 현장에 그 질서 정리는 안 했던 정권이거든요. 그렇게까지 마약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세관 공무원이 협조해줬다. 이거 알려지는 걸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할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읽히는 거죠. 자, 관세청 공무원이 도와주었다, 도와주지 않았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백억 원대의 마약이 어떤 식으로든 대한민국의 관세청을 통과하고 공항을 통과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국정조사를 해야 되고 관세청은 어떻게 이거를 통관 관리를 했는지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당연히 불러서 물어봐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조사를 받던 범죄 혐의자가 진술해서 공무원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 이 상황을 그러면 자 말레이시아에 있던 마약 조직범들의 생각만 듣고 말만 듣고 너희들이 우리를 모함하느냐 이게 말이 됩니까? 통관 자체를 한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마약과 관련된 세관 업무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이거 지금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 조사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본인들이 정말 무고하다고 한다면 당당하게 조사에 응해가지고 그 무고함 밝히면 될 거잖아요. 근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세관 직원이 경찰에다가 핸드폰을 제출을 하는데 핸드폰을 초기화해가지고 제출을 해서 포렌식 할 수도 없게 다 지워버린 걸. 예, 그렇게 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뭔가 이걸 숨기는 것이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너무 열받고 이상한 게 그렇게 초기화한 거. 왜 초기화합니까? 자도 핸드폰 봐라. 하나도 안 됐다. 어디에 내가 결탁한 증거가 있어. 이러죠 보통은. 저라면 그렇게 했겠어. 근데 뭔가 이상하니까 그렇게 했을 거고. 그다음에 경찰이 계속해서 그 현장 상황 뭐 CCTV 뭐 계좌 뭐 여러 가지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찰에서 대부분 기각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요것이 이제 청문회 때 일목요연하게 더 밝혀져야 할 부분이니까 제가 지금 언론 보도가 간헐적으로 나와요. 제대로 언론 보도 나오지 않아. 이렇게 엄청난 사건. 이건 저는 최상병님 사건보다 이 사건이 다른 면에서는 더 큰 사건이라고 봅니다. 최상병은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너무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억장이 무너져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부모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데 10년 만에 난 내 아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근데 그것은 어쨌든 정말 우리 젊은 군인의 죽음으로 인한 우리의 고통과 슬픔이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고 다른 영역으로 이 마약 사건을 보면 누가 죽지는 않았지만 아니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국민들 수백만 명을 병들게 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사건이잖아요.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고 근데 그리고 우리가 넷플릭스 영화에서 본 멕시코 마약 카르텔,
뭐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 막 공무원이 결탁하고 경찰이 결탁하고 심지어는 총 들고 와서 마약 단속반 막 다 죽이고 뭐 대한민국 이렇게 가지 말한 법 어디 있습니까? 제가 좀 하나 보태면 이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처음이자 끝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수없이 많은 여러 건들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다만 그것이 진술로 조사로 수사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까? 이런 질문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정말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밝혀야 하고 경찰은 더욱더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데 그걸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서 400분 이상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우기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수백억 원대라고 하니까 2천억 원대다라고 이렇게 네. 말씀 주셨는데 총 금액이 그리고 3천억대. 박유리님 국정조사 해야 한다 이런 말씀 주셨고 이태림님 그리고 고hen리님께서는 김규 변호사 정말로 잘하고 계신다. 언변 좋고 매너 좋고 크게 될 거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좋게 어쨌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이런 격려를 안진걸 소장과 저에게는 하지 않고 아유, 김규 변호사한테 하는 지금은- 것은 당연한 것인데 어쨌든 오늘 이 끝판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마약 사건 관련된 얘기 좀 더 철저하게 다루어 가겠습니다. 잠깐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원 플러스 한우로 고급지게 회식하자. 경성 한우 400평 규모, 550석 규모의 웨이팅 없는 한우 맛집. 경성 한우 매일 직접 작업하는 신선한 한우. 가격에 놀라고 품질에 또 놀란다. 경성 한우 네이버에서 직전 경성 한우를 검색하세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들어봐야 될 하나의 녹취가 있습니다. 백혜령 경무관과 백혜령 우리 그 경정과 조백로 경무관이 2023년 10월에 직접 대화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왜 누가 개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저도 이거 하면서 분위기에서 이제 흘러 듣는 얘기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수사하는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수사만 네. 하는 건데 네네. 이거 하다가 톡톡 막히고 그러면서 들리는 얘기들이 네. 예, 뭐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저 심적 부담을 얼마나 느끼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또 연락이 왔나요? 자, 이제 저 장면이 결국 이제 전방위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발언이 나왔는데, 자, 우리가 이제 백혜령 경쟁이 조금 전에 안진걸 소장 얘기에 의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저 사람이 범죄자의 말만 듣고 오히려 공무원들을 모함하고 있다 이렇게 했지만, 백혜령 경쟁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수사하는 과정에서 원칙과 정도를 걸어왔던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런 사건은 당연히 범죄자들을 조사하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뭐 그 수사기관이라든가 이런 공무원을 제보하면 당연히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아니 범죄자들의 말을 믿고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그럼 이렇게 반문을 하고 싶어요.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 부패 범죄나 이런 마약 사건에서 전부 다 수사의 단초는 최하급 범죄자들, 밀매범들이라든가 아니면 뇌물 사건이면 뇌물을 공여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 전부 다 범죄자입니다. 100%. 그러면 이 사람들 말을 믿으면 안 된다는 논리는 뇌물이나 어떤 부패 수사나 마약 수사도 하지 말라는 말이랑 네.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공수처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백혜령 경정이 이제 공수처에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자, 이걸 이제 수사를 하는데 백혜령 지금 경정은 2번 이제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국민들이 이제 궁금해합니다. 이번에 공수처가 이 수사를 하면 제대로 수사할 것이냐 아니냐라고 이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어떻습니까? 공수처 사부 차정현 기획관이 지금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수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규 변호사가 공수처 수사 제대로 할 것이다 아니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작년부터 해병대 순직 사건을 하면서 진상규명 활동하면서 계속 특검만을 계속 목매어 외쳤던 사람입니다. 공수처 의지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근데 열정과 의지가 있더라도 실제로 그 수사를 해낼 수 있느냐라는 객관적인 걸 봤을 때 인력이라든가 자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면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차정현 수사기획관님이 이걸 담당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분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도 같이 하고 계신 네, 분이에요. 어떻게 그분 밑에 이제 이걸 보조해 주는 검사가 한두 명밖에 없거든요. 검사 한 두세 명 정도로 해병대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사건도 하고
이 세관 마약 의혹 사건도 하고 어떻게 이걸 다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지금 현재는 이제 검찰 경찰이 아예 안 났으니까 공수처밖에 없는데 국민도 여기에 이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해서 뭔가 진실을 밝혀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공수처 그대로 한번 해볼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안 소장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공수처가 뭐 의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지금 객관적인 상황이 최혜병 수사 사건도 이 정권이 지금 탄핵되거나 퇴진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 그거로도 얼마나 큰 부담과 경무에 시달리고 있겠습니까? 또 공수처 내에 배신자들과 밀정들도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한동훈의 뿌락지로 불리는 사람들도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수사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의지가 있어도요. 그래서 다만 공수처는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고는 있어야 되죠. 근데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초창기에 바로 특검이 생기지가 않았고요. 그 검찰총장이 지휘하자는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적이 있거든요. 가끔 우리나라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수사에 독립된 그 급으로 일단 지금 왜냐하면 특검 이야기하면 또 국민들께서 특검이 너무 많다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 급이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나 아니면 정말 독립된 검찰총장이나 법무장관한테 보고를 하지 않는 그래서 야당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어떤 검찰 내의 어떤 강고리라든지 중립적인 인사가 특별수사본부를 이끌어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공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특별수사본부. 아니 예전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예. 검찰 국민들이 그 분노하니까 검찰총장이 법무장관한테 보고하지 않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고 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놓고 그것이 특검이 출범하니까 수사를 넘겼는데 당시 특별수사본부도 상당히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지금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이 동의를 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동의를 안 정치권도 하겠죠. 합의를 네.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현실적이냐 이 문제가 당장 나옵니다.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특임 검사라는 제도도 있어요. 검찰총장이 이제 나한테도 보고하지 말고 수사를 해라 하고 딱 지목해서 예.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이나 이런 사람이 강골이고 그 결단력이 있다면 이런 걸 추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공수처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일종의 블랙홀이라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 왜 그러냐면 공수처에만 어떤 사건이 들어가 버리면 나오질 않아. 끝나질 않아, 이 수사가. 네. 그냥 계속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대통령실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수사 중이니까 공수처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버틸 수 있는 어떤 일종의 굉장히 좋은 핑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공수처 블랙홀 이걸 좀 어떻게 빨리 하지 않으면. 자, 그래서 국민들은 이걸 그러면 진실을 밝혀야 하고 특히나 이제 백기룡 경정 같은 경우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자기는 그냥 완전히 지금 그 뭐라고 아웃사이더도 아니고 뭡니까 이제 오히려 성의 피해자가 돼서 이렇게 궁지에 몰려 있는 이제 이 사람을 먼저 구출해야 하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수사 조작에 개입했던 사람들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이거 그러면 어떻게 이제 가능하냐라고 해서 20일 날 국회에서 일단 청문회. 상임위가 열리고 네.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안진걸 소장 우리가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저번에 우리가 사실 큰 기대를 못했는데 최상병 사건 청문회 때 예. 상당한 성과가 있었잖아요. 예. 또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도 이틀간 꽤 성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예를 들면 수사기관이 안 나서는 조건에서는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청문회에서 최대한 지금 제가 그 신정훈 행안위원장한테도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오늘 방송을 위해서요. 어제도 뭐 다 자세히 말할 수는 없는데 이제 제보자들이나 사건 관계자들을 행안위원장 차원에서 직접 미팅도 하고 조사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민주당에서 범야권 세력 이슈를 크게 보고 있고요. 준비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8월 20일이 당장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늦어지냐 이런 지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했다가 성과가 없이 끝나는 것보다는 각 의원실, 그다음에 행안위원장, 그다음에 민주당 전문위원들, 보좌관들이 혼연일체로 이 사건을 조사를 해야죠. 준비를 해서 20일 날 많은 게 터져나올 수도 있다. 김경면서 보시기에는 그러면 국민의힘은 여기에 당연히 참여를 해서 뭔가 같이 따져보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겠죠. 이제 저기 해병대 특검 입법청문회 때는 국민의힘이 불참했었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탄핵청문회 때는 다 나와서 이제 방어를 했죠. 그분들이. 그렇기 방어가 아니라 방해가 아닐까요? 네, 뭐 방탄, 네. 방해. 방해를 했죠. 예. 예, 이분들이 이번 청문회 때는 다 나올 걸로 보입니다. 아마 네. 최초 청문회 때 안 나왔다가 이제 뭐 원 없이 야당이 이제 질문을 하고 진상이 막 규명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 어떻게든 이제 정권을 좀 막기 위해서 들어오긴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분들이 이 최혜병 사건하고는 다른 것이 이건 마약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굉장히 폭발력이 있고 심각하게 보고 있는 사건에서 이분들이 여당에서 들어와 갖고 어떤 진상규명이나 의혹이나 이런 거를 방해하려는 움직임을 만에 하나 보인다면 그것은 이제 안 소장, 제가 보기에는 좀 거예요. 예. 기대를 해도 좋은 게 이게 예. 마약 사건이라는 거 김규 변호사 말씀하셨고 그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옹호를 해줍니까? 관세청 아닌데 자 범죄자의 말만 듣고 너희들이 관세청을 모함하느냐 이것도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게 어쨌든 반입이 되어서 통관이 되었는데 이걸 안 따져본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진술을 그러면 조사 안 하고 넘어가면 그것이야말로 경찰의 직무유기인 게 명확한데 그래서 오히려 나와서 최혜병 사건 때보다 더 많은 정보들이 공유돼서 이거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말씀하신 대로 특별수사본부가 되든 아니면 특검으로 가든 당장 국회가 국정조사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전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민원은 이제 그렇게 범야권은 그렇게 방향을 잡을 겁니다. 20일 날 지금보다 더 심각한 것들이 몇 개 더 터져 나올 수 있고요.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면 국민 여론이 더 또 분노할 겁니다. 지금 무더위에 휴가철에 조금 주춤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8월 20일이면 이제 무더위도 가고 휴가도 다 끝났잖아요. 일상에 복귀해서 딱 맞닥뜨린 첫 번째 사건이 이 사건일 수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위원회 오늘 민원에 3차 발의했잖아요. 근데 또 이제 이거 처리하고 또 윤석열이 거부권 나오고 행사하는 거랑 맞물려서 저는 이 두 이슈가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낼 거라 봅니다. 네. 비슷하고 그다음에 용산이 직접 연루되어 있는 거로 보이고 근데 용산이 국힘 앞세워서 아주 그냥 비열하고 저열한 방식으로 계속 물타기라고 방해하고 그럼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오프라인의 집회도 저는 더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요. 이 이슈까지 포함해가지고 당장 이번 주 토요일 촛불 집회 주제도 마약 수사 예한 문제로 큰 가닥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슈가 아닙니다. 이건. 자, 그래서 제가 좀 불편하지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사건 이종호가 나오니까 결국 용산이 개입했다. 용산이 개입했다면 김건희 여사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동그라미 그렇지 않다. 김건희 여사가 이게 숨어있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번 OX 한번 잠깐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진짜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게 김건희 여사로 연결될 것이라는 의문이 많지만 우리가 확인할 만한 정황 증거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종호도 아무 소리를 하지 않고 녹취 내용에도 구체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용산으로부터 온 것은 거의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 자, 이랬을 때 김건희 여사의 연루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느냐. 안 소장 먼저 일단 좀 법적 책임을 감수하고 하시고. 뭐 확신을 할 수는 없는 이슈니까요. 충분히 그러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용산의 대통령은 김건희고 윤석열은 영부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대한 의사결정은 김건희가 했을 것이고 또 김건희한테 직통하는 이종호와 조병노랑 그렇게 우리 병노 투스타 달아줘야지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사이잖아요. 그리고 그 단톡방에 조병노 경호관과 특수관계인도 한 명 더 있다고 지금 확인되어 있잖아요. 저는 충분히 그 조병노와 이종호 등이 이야기해서 내 선으로는 안 되니까 용산도 나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혹시라도 조병노가 자기 스스로 자작해냈던 것이라면 이 정도 사안이면 이미 옷을 벗고 나갔겠죠. 근데 조병노는 스스로 용산에서 심사보고 있다는 말을 안 했어요. 조병노가 한 게 아니고 영등포 서장이 한 거잖아요. 지금 대통령 행정관. 그러니까 영등포 서장한테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밝혀내야 되는 거죠. 지금 김찬수는 행정관으로 있기 때문에 완전히 꽁꽁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부터 체포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 사람 핸드폰부터 압수수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김찬수 당시 영등포 서장이 이것을 자작해냈다. 소설로 썼다. 이러면 본인이 지금 바로 사표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절대 그럴 일 없죠. 그러면서 사실 이제 세모는 없나요? 세모는 가운데로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 변호사님은 검사 출신이니까 좀 신중한 세모라고 제가 해드릴게요. 세모 일단 세모. 왜냐하면 이제 자꾸 뭐 물증 이런 것만 찾던 그런 거라. 근데 저는 어떤 형태로건 간에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연관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전이든 후든. 왜 그러냐면 이걸 대통령실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걸 자작해낼 수가 없다고 보여지는 게 이걸 대통령실이 개입도 안 했는데 그걸 중간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렇게 시켰다라고
말한다는 거는 공무원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또 그 사람이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대통령실로 그 다음에 본인이 발령 나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어떤 형태로건 대통령실이랑 대통령 부부나 이런 분들이 연관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연관이 있다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관세청 공무원을 위해서 정말 이 사건을 빼주라고 했겠느냐? 아니면 마약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누군가로부터 로비를 받았을 수 있느냐? 제가 이게 일파만파로 커질 것이라고 직감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 실제로 마약 사범과 연계가 되어 있고 이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봐주라고 했을 가능성이 단순하게 로비 또는 부탁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것은. 그리고 백혜련 경장이라는 사람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베테랑 수사관인데 이걸 놓치고, 자, 범죄 혐의자가 피의자가 헛소리하는 것을 듣고 이거 수사하자, 오버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마약 사건에서는 수없이 많은 거짓이 오가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끌어넣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판별할 만큼 능력이 없었을까? 백혜련 경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추론을 해보면 결국에 누군가가 이 사건의 전모를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빼줘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특별수사본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마약 사건을 네. 자체를 비호하려고도 했다. 네, 그러니까 여러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세관 공무원들이 겁도 없이 만약에 통과시켜주고 뭐 택시까지 태워줬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백혜령 수사팀이 압수액, 뭐 컴퓨터라든지 다 압수했는데 계속 기각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두 가지를 우리가 쉽게 추정할 수 있잖아요. 영화에 나온 것처럼 세관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몇십억을 받았다 쳐요. 혼자 먹었겠습니까? 윗선에도 줬겠죠. 그리고 그것을 관세청 윗선만 아니라 예를 들면 경찰 수뇌부라든지 또는 용산의 뭐 유력자한테까지 만약에 뇌물을 줬다. 이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뇌물 먹은 공동체가 카르텔에 나서서 비호하다가 이 일이 터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도 저도 이 부분까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합리적 추정으로 세관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그에게 뇌물을 먹고 협조를 해줬다면 윗선에도 분명히 뇌물을 안아줬을 가능성이 있다. 옛날에 공무원 범죄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뇌물을 받아먹고 같이 비호하다가 벌어진 문제다. 이렇게 해석할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더 가정을 더하면요. 이미 이것이 한국 세관에 통관이 되기 전부터 이거 들어가니까 챙겨줘야 된다. 라고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범죄 혐의자의 얘기가 사실이라는 전제로 가정 1을 하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택시까지 태워줬다고 진술을 했다고 치봅시다. 그러면 들어올 때 이미 이것은 물건이 무엇인지 이것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패스시켜줘야 될 만큼 뭔가 작업이 됐을 수도 있다. 이게 제가 의심을 하는 대목은 기자의 촉을 최대한 발휘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는 이 업무의 마지막 지점은 용산이다. 최초의 출발지가 뭐냐? 세관에 들어왔을 때 그 마약이 통과되는 그 시점이겠느냐? 아니면 그 이전의 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특검 수사든 이런 걸 통해서 왜 이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건을 덮으려고 했느냐? 왜 용산은 나섰느냐? 이런 것들이 저는 가정의 가정이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어마어마한 일이 실제로 네. 범죄 행위로 조직적으로 일어났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이종호 선배가 그러니까 이종호 전 대표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다 아시지만 우리가 대통령 부부를 결혼시켜줬다. 예. 거기서 제가 들었던 것은 우리가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어떤 이너서클이 존재한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이너서클이 보면은 산부도 등장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혹시 그 서클 중에 누군가가 개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뭐 생각도 이제 드는 거죠. 실제 일부 유튜브라든지 그 분석가들은 이게 그냥 그 세관 공무원의 로비를 받고
이제 언급결에 로비를 하니까 저 우리 정권에 충성하는 괜찮은 사람들이래. 그리고 우리 정권 엄청난 부담되잖아 알려지면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그런 걸로 해서 김건희한테 갔거나 아니면 경찰청 수뇌부한테 갔거나 뭐. 근데 윤희근을 뛰어넘는 거니까 이제 윤희근 윗선인 거죠. 윤희근은 수사를 잘했다고 칭찬했고 보도자료 내라 그랬는데 홍보도 잘해라 했는데 윤희근이 패싱된 거니까 그 윗선이어서 제가 이제 윗선이면 이상민, 한독수, 윤석열, 김건희밖에 없으니까 이야기한 거였던 건데 그 일부 유튜브나 호사가들 또는 분석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 사건이 아니라 이미 한국의 요 정도 급이면 이렇게 대규모 급이고 그다음에 뭐 도마 속에도 숨기고 들어오고 엄청난 대규모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내에 마약 카르텔 협조자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세관 공무원은 그중에 일부이고 그게 뭐 용산하고도 직접 연관되는 거 아니냐. 마약 이권 워낙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번에도 이게 2천억이 넘는 규모라고 했잖아요. 이런 해석도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 주장은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아무리 망했다 하더라도 윤석열, 김건희 세력이 무속 비리 비선 세력이고 정치검찰 독재 세력인 건 맞지만 그리고 온갖 특권과 특혜를 누리는 세력은 맞지만 마약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자들까지 들어가 있을까? 그 부분은 우리가 함부로 지금 그러니까 주장해서는 이 안 된다. 발언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네, 용산이 조심스럽죠.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예, 있는 그렇죠. 인물 중에서 예. 이런 범죄 집단과 연계가 돼 있는 사람이 용산을 이용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다 보면 보통 일이 아닌데 이것이 아주 단순한 자체적인 관세청의 착오나 실수를 무마하기 위해서 움직였다고 보기에는 정황상 도무지 납득 안 되는 일이 너무 많다. 이제 이런 네.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를 좀 확장시켜 보니까 실제로 연루가 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좀 전에 안진걸 소장은 뭐 호사가들이 또는 일부 유튜버라고 얘기하지만 조심스럽다. 하지만 그런 지적이 이미 나오고 있다. 취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특정한 사안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 고리를 추적해 갈 때 그 이면의 진실이라는 것을 파고 들어가면 그 첫 출발 지점이 무엇인지도 정말로 궁금해지고 이것을 좀 확장 해석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돈만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하려고 하는 집단과 연계가 돼 있다. 네. 그럼 국정 운영은 사실상 뒷전이고 모르겠다. 이런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세력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정 뭐 조병록 영무관이라든가 이 대통령실 사람들이 이용당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더 심각한 그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것이고 그리고 심각한 수준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인 게 이것까지인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게 답니까? 우리가 최상병 순직 이후에 일어났던 이것과 마약 사건 관련된 수사 조작 의혹 이게 이제 전부입니까? 드러난 게 이 두 가지면 드러나지 않은 것은 몇 가지라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갈 그럼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양평 고속도로 최재형 목사가 언더커버 취재를 하고 그러나 그것을 폭로하기에 얼마나 주저를 했냐면요. 1년을 망설였어요. 여기 계신 김기현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고뇌를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많은 걸 아니까 이상하게 용산이나 국민의힘 쪽에서요. 안진걸이나 백은종 같은 사람 고발 안 하고요. 최재형, 김기현만 집중적으로 고발합니다. 가장 이 정권의 문제에 가장 근접한 사람들, 네. 그걸 잘 폭로한 사람들만 집중 타격하고 있잖아요. 네. 음해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 정권이 무너질 정도의 사안에 근접한 사람들이 지금 네. 집중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제일 알려지는 게 서울 양평 고속도로죠. 최재형 목사님도 그거 보고 폭로하기로 한 거거든요. 야, 진짜 나라 망했구나. 근데 얼마나 이 집단이 요사스럽냐면요. 최재형 목사한테 이 김건희 씨가 이렇게 사기를 칩니다. 그 민주당 전 군수가 종점병 요청한 거예요. 그 군수님이 정동군 전 양평 군수인데 지난주 수요일 날 강덕곤이랑 현장에서 김건희가 거짓말했다고. 내가 6번 국도로 수십 년을 노력해서 통과시켰는데 어떻게 55% 노선을 틀고 2천억이 더 드는 공사 그래서 예탈 다시 해야 되는 안을로 내가 제안했다라고 김건희가 이야기할 수 있냐고 그분이 분노로 기자회견장에 오셨어요. 직접. 네. 그래놓고 그게 수요일날 기자회견인데 토요일날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이렇게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죠. 예, 너무 가슴 아파요. 제가 애청자들께 그 모르는 분들 있어서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얼마나 물론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제가 비하는 하진 않겠습니다만
너무너무 속상해하시더라고요. 아니, 정동영 군수가 최재형 목사한테 왜 사할 양평고속도로 종점 병행이냐 이건 못하겠어야죠. 그러니까 가짜 뉴스 속았다 그러면서 그것은 민주당 군수가 요청한 거라는 거짓말을 대놓고 해버려요. 예. 얼마나 얼마나 요사스러운 사람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이 사건이 최상병 관련된 것, 양평 게이트 관련된 것 다 연관이 돼 있다 이러면서 도저히 참다 못한 강덕구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안진걸 소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안한 기억을 넘어서 확신이죠. 이 정권의 실체를 또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최혜병 수사 외압과 너무나 유사한 패턴입니다. 마치 제가 양평공흥지구를 보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이거는 권력이 본질적으로 개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패턴입니다. 수사에 개입하고 수사기관을 무력화하고 인사조치로 수사 담당자를 무릎 꿇게 하는 너무나 비열한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그런 배경 뒤편에 위임받지 않은 권력이 국정에 개입하는 국정농단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자,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에 분명히 경고한다. 저 말이 가슴에 확 와닿았고요. 결국 이 공동정권이 아니라 김건희가 뒤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으니 지금 우리가 확인하는 몇 가지 사건은 다 연계가 되어 있다. 거기에 최종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움직였다. 다만 그것이 확인이 안 될 뿐이니 반드시 특검해야 된다.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일이 드러나는데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해병대원 사건 때도 폭로자를, 제보자를 믿을 수 없다고 공격을 했고, 이 사건이 일어나도 범죄자들 말을 믿은 이런 사람들, 메신저들을 공격하고, 이제 최재형 목사님 사건 때도 똑같은 패턴으로 메신저들을 깎아내려서 이제 물타기하는 방법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한 번이고 두 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반복되면은 국민들은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금방 알아차리실 수 있을 거예요. 안진걸 소장,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듣고 넘어가면 김건희 여사 부부의 뜻대로 됩니까? 절대 덮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 못지않은 또는 그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라고 많이들 인식하고 있고 분노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덕구 의원님께서는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강선우 최고위원 후보는 김건희 정권이라고 규정을 하더라고요. 적절한 규정이라고 봅니다. 자, 어제 오늘 그것도 우리가 확인했었잖아요. 윤석열은 하루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최상병 유족들이나 우리 동료들 못 오가는 건가요? 부동시로 병역비로 군대를 면제받은 자가 해군 티셔츠를 입고 갑자기 나타납니다.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에. 그 전통시장 티셔츠도 아니고. 근데 김건희가 같이 안 왔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요, 제가 화요일 날 역전용사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미아 선생님한테 윤석열이가 오늘 먼저 나타나고 왜 김건희는 안 나타나냐라는 많은 국민들의 호기심과 궁금함을 자극한 다음에 내일 혼자 나타날 거라 제가 전망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 완전 소름 끼쳤어요. 제가 웬만하면 다 많이 틀리거든요, 저도. 예언자. 네. 그 다음날 진짜 나타나 버렸잖아요, 혼자. 왜냐하면 실제 사람들이 왜 김건희 안 왔자고 난리 났거든요.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해군 티셔츠 입고 나서 윤석열 오히려 지탄을 받았어요. 먹방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김건희는 마치 구세주는 그 다음 또 나타나요. 해군 티셔츠는 안 입었어요. 그러더니 오늘 또 나타났어요. 여러분, 대통령도 하루 나타나는데 누가 대통령입니까? 본인이 휘젓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비공개라는데 사진은 다 공개가 돼요. 그러니까 자,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김건희에게 모든 권력이 쏠려 있다는 걸 잘 주변에 그 권력과 이권 그다음에 이걸 민감한 사람들은요, 누가 권력자인 걸 금방 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로비를 하냐? 당연히 김건희한테 합니다. 근데 이종호와 김건희는 정말 특수관계고, 이종호가 임성근에 대해서 조병래에 대해서 말한 거 보면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그 뉘앙스 다시 한번 설명해 줬겠지만 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연스럽게 성근이 병노 아주 특수한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임성근과 조병노의 이야기를 김건희한테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국정 운영은 김건희 여사가 주도하고 있다. 공동정권이 아니라 단독정권일지도 모른다.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건은 계속 터지는데 묵묵부답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초현실 사회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토론을 만들어서 하는 이유도 우리가 혹시 세관 관련된 이 사건을 또 듣고 넘어간다면 관심이 좀 줄어드는 것 같지만 저희들이라도 스픽스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놓고 한 번쯤 각인을 시켜놓고 이 사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세력들이 배후에 있을 수 있고 나라를 정말로 주물려고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그 때문에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김기현 변호사 같은 분은 차상병 사건으로 어떤 식으로든 진실을 밝히고 하고 안진걸 소장은 양평 게이트를 비롯해서 여러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우리의 이런 울림이 조금이라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길 진심으로 바란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야, 우리가 진짜 100명부터 시작했는데 무려 610분이 지금 들어와서 방송 주시는데 올림픽 시즌 중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희들 구독자 95만 명 여러분 덕분에 넘어섰고요. 곧 100만 명 달려가는 길에 작지만 그래도 진실의 목소리 담아내도록 하고요. 오늘 토론회 보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꼭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의규현 TV도 좀 홍보도 좀 해주시고. 그것도 하나만 진짜 마지막에 그 말. 그 이종호가 이야기할 때 임성근에 대한 이야기 또 조병로에 대한 이야기 직접 들으셨잖아요. 예. 그 친분이 어느 정도 느껴졌는지 개인적으로 꼭 한번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물론 변호사님이 여기저기서 많이 공익 제보하시고 설명했지만 우리 스픽스 애청자들 위해서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뻔이나 또는 가짜 얘기하고 달리 진짜 친한 듯한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아주 편안한 호칭이라든지 편안한 말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 제가 느꼈던 거는 저는 임성근 사단장에 관해서 이게 제보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 신빙성이 있다고 봤느냐? 이제 분명히 이종호 대표는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도 전혀 아무것도 관계도 아닌데 그냥 완전히 있는 것처럼 없는 걸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사실은 관련은 한 요 정도 했는데 자기가 마치 다 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는 사람이 있죠. 이쪽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예, 보면은 너는 성근이를 안 만났었냐? 뭐 이런 식으로 성근이 VIP 얘기를 하는데 보통 허풍이라면 한 번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저한테 총 제가 기억하는 것만 3번을 얘기를 해요. 그것도 2달, 6달 간격으로. 예. 이걸 허풍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제보를 한 것이고 조병로 경무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인데 그 단톡방에 있던 송모 선배하고 절친한 관계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경호실 출신. 그래서 이제 이종호 대표한테도 소개가 됐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도 상당히 이제 단순히 허풍으로만 보기에는 좀 그런 것이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부분이 이 말씀을 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많이 고민을 해왔던 부분이고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제 입을 틀어막고 저를 음해하려고 하지만 그건 무용한 짓입니다. 왜 그러냐면 진실이라는 것은 가리고 은폐하고 비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것이지 이걸 있는 그대로 그냥 말할 뿐인 사람은 사실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그대로 말할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그냥 담담하게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 거고 오히려 제가 말하는 거를 억지로 비틀고 뭐 가리려고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힘들 것이고 그 사람들이 먼저 제풀에 지쳐서 쓰러질 것이다. 진실은 항상 이긴다. 이 말씀 드립니다. 박유리님께서 이런 걸 주셨습니다. 정의로운 안진걸 소장님, 김규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스픽스 응원해 주시는 말씀도 고맙습니다. 김규현 변호사 진실을 말하는 사람, 공익 제보자를 보호해 주자고 안타까워하는 건 그저 깨어있는 민주시민뿐 악마 같은 정권과 집권 여당은 무자비하게 거짓으로 공작 운운하면서 고소고발을 하고 있다. 도덕 감각을 잃어버린 자들과 지난한 싸움이지만 그래도 깨어있는 시민은 포기하지 않고 함께 갈 것입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여러분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진걸 TV 구독하지 않으신 분 안진걸 TV 꼭 해주시고요.
정의규현 TV는 최근에 20만 명을 돌파했더라고요. 와. 대단합니다. 안진걸 야. 소장이 10년 한 것보다 더 빨리 아니 저 2년 했는데 16만 돌파했습니다. 16만인데 더 빠른 게 기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좋네요. 저희들은 95만 만들어 주셨고 우리 정의규현 TV도 30만 곧 만들어 주시고 안진걸 TV 지금 급합니다. 20만 명 돌파해야 하는데 오늘 이 방송 보시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정의구현 TV와 안진걸 TV 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끝판 토론 저희들이 비록 작은 힘이지만 정의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